그림은 북반구의 남북방향 대기대순환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영도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승이 나타나고 A는 90도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하강이 나타나기 때문에 C와 A는 직접 순환에 해당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C와 A의 가운데에 껴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만들어져서 간접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와 A의 각각 이름은 C는 헤들리 순환이다 라고 우리가 외웠었고 A는 극순환이다. 그리고 끼어져 있는 이 B를 우리는 페렐 순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반구의 세계적인 주요 사막이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했다.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30도 지역에서는 C와 B, 즉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하강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어 구름의 양이 감소하므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위도 30도 부근에 사막이 위치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물음에 대한 답을 서술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가 0도인 지점, 즉 적도 지점에서 에너지 양이 훨씬 더 많고 그에 비해서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0도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과잉되고 그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잉된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기대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대순환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위도에 따라 에너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실제 대기대순환이 세계의 순환으로 나타나는 이유. 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세계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순환세포가 각각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북반구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북풍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 거고 그에 비해서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부는 게 특징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구의 사막이 분포하는 지역이 위도 30도 부근인 이유를 순환세포 명칭들을 사용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도 30도 부근에서 페렐 순환과 헤들리 순환의 하강기류에 의해 고압대가 형성되어 건조한 기후가 되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표층회로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북대서양 환류다. 자, 그러면 북대서양 환류와 밑에 보면 북태평양 환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북쪽도 해류가 나타나고 그다음 태평양 같은 경우에 여기는 대서양이고 태평양에서는 쿠로시오 해류, 대서양에서는 멕시코 만류,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가 만들어지고 얘네 둘은 카나리아 해류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4개의 이름을 나열하라 라고 했으니까 북쪽도 해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방향은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일한 위도에서 북태평양 환류를 구성하는 쿠로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의 수온이 다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난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반대로 고위도의 해류가 다음과 같이 저위도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한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난류는 온도가 높고 한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쿠로시아 해류가 온도가 높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온도가 낮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4번 그림은 해수의 표층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수의 표층순환은 적도를 기준으로 수면 방향이 대칭을 이룬다. 북반구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얘는 시계 방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태평양에 있는 거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적도 해류가 나타나고 동 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남극 순환류가 나타나는 거고 다음과 같이 페루 해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남적도 해류와 동오스트랄리아 해류는 둘 다 난류에 해당하는 거고 페루 해류와 남극 순환류는 둘 다 얘네는 한류에 해당이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번 해수의 표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 표층 해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그림은 적도 부분 동태평양에서의 온도 변화입니다. 동태평양에서 A 지역은 온도가 높고 B 지역은 온도가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태평양은 원래대로 하면 다음과 같이 동에서 서쪽으로 남동 무역풍에 의해 에너지가 수송이 되어야 되는데 A 시기는 그 남동 무역풍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아서 동쪽이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A 시기는 엘니뇨, B 시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라니냐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A, B 시기에 동태평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상재해를 서술하시오. A는 원래대로는 에너지가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나타날 것이고 그럼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시기는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가 나타날 수 있고 B 시기는 반대로 에너지의 이동량이 원래 가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냉해의 피해를 입거나 또는 가뭄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6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기압 편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것이고 이 값이 동태평양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에 서태평양은 지금 플러스인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태평양은 평년값에 비해서 관측값이 더 낮아졌다. 즉 저기압이었다. 그에 비해서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더 고기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압이라는 건 에너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돼서 만들어졌다는 뜻이므로 지금 현재는 엘니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본적인 이유는 남동 무역풍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동태평양의 기압은 저기압이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작성을 한다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화되었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이며 기압 편차가 다음과 같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태평양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났다 라는 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7번 다음 그림에 가는 평상시라고 하였고 나는 엘니뇨가 발생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름이 만들어진 위치가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 발생 원인을 이 지역에 부는 바람의 종류와 세기를 관련지어서 서술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동 무역풍의 세기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엘니뇨가 발생하였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수온은 서태평양 원래 에너지가 갔어야 되는데 덜 갔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 것이고 동태평양은 그에 비해서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태평양에선 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산불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곧 상승기류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상승기류에 의해서 홍수가 날 수 있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8번 그림 가와나는 평상시와 비교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강수량의 변화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동태평양 입장에서 봤을 때 강수량이 증가하였으므로 가시기는 엘니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시기에는 강수량이 더 감소하였기 때문에 라니냐 시기다라고 갈 수 있습니다. 엘니뇨 시기는 가가 되는 것이고 판단한 이유는 엘니뇨 시기에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아 동태평양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어서 더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강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나 시기에 A 지점에서 일어나는 용승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A 시기 때는 라니냐기 때문에 남동무역풍 자체가 매우 강화되었고 따라서 그에 의해 해수가 더 많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에 밑에 있던 물들이 위로 상승하는 용승은 평상시보다 더 잘 일어났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9번 다음은 과거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완종류는 고생대 때 살았던 해양식물, 화폐석은 신생대 때 살았던 해양식물, 삼엽충은 고생대 때 살았던 해양식물, 메머지는 신생대에 살았던 육상생물,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시대 때 살았던 해양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은 완종류와 삼엽충 두 가지고 바다에서 번성한 건 완종류, 화폐석, 삼엽충, 암모나이트 때문에 4개 따라서 둘이 더했을 때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머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생대 시대. 2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우리가 봤던 삼엽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암모나이트의 그림이기 때문에 얘는 중생대에 해당이 된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 서식 환경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메머드는 우리는 육상생물이다. 그 다음 삼엽충하고 암모나이트는 둘 다 해양생물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11번 그림은 두 주지시대 동안 퇴적된 어느 지층 가에서 막까지 화석 A에서 주를 나타낸 것이다. 마는 최근에 생긴 지층이라고 하였고 구분 기준은 생물의 급변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경계면이 될 수 있는 건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나와 다 시기 여기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지층이냐 라고 한다면 나와 다 시기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시상화석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적합하냐 라고 하였습니다.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우리가 나타나는 친구이고 생존했던 시기가 매우 긴 게 특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E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얘에 대해서 특징을 적으라고 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길다 라고 사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표는 가와나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메머드이기 때문에 신생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고사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메머드와 같이 육상생물이 되는 거고 고사리는 온난 습유난 환경에서 잘 자란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되기 때문에 얘는 중생대 그리고 산호와 암모나이트 둘 다 해양 생물이 되는 것이고 산호가 있다는 거는 얕은 바다 근데 따뜻한 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성화석 두 가지를 고르시오 한다면 D와 B, 고사리와 산호가 되는 것이고 가 지층의 생성시대는 신생대
당시의 환경은 육상 환경인데 온난 수변했다. 그 다음 나 지층의 생성시대는 중생대. 생성다시 환경은 얕은 바다인데 따뜻했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13번 그림은 어느 지질시대의 수력폭포이다. 다음과 같이 모든 땅들이 붙어있는 판게아가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고생대 말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수력폭포가 형성된 지질시대를 보기에서 골라라. 이건 고생대 말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은 수력폭포가 생물의 수요 변화에 준 영향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서 서술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되었고, 이 판게아의 형성은 대륙붕의 면적을 감소시켜 해양 생물이 멸종하였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14번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면서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한 까닭을 고르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였고, 그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고생대로 넘어가면서 얘는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15번 표는 어느 지역의 지층 가에서 막가지다. 화석 ASF 중에 시상 화석이다. 그러면 또 환경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B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살아남았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이 지역의 지층을 두 시기로 구분한다. 그러면 구분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다와 라 사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 1에서 9원 경계에서 지질시대의 가장 큰 멸종이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이 멸종은 우리가 고생대 말, 페른기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이 멸종이 일어났는데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얘는 판게아가 형성되어서 해양 생물의 서식지였던 대륙붕이 감소하였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원인을 두 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후 때도 변화되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